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은 메모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 출항했는데 대표적 비명계이사지만 선대위 후보 직속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박영진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영진입니다. 네. 이번에 선대위에서 맡으신 직책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름이 좀 길어요. 네.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인데요. 사람 사는 세상 하면 생각나는 분,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 재단의 이름도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 나라가 더 부강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 전체 화합을 뜻하기도 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제 이 시간이 오늘 노동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민주당. 우리 사회 압도적 다수인데 소수처럼 여겨지는 이 노동자들, 또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800만여나 되는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과 미래를 함께 꿈꾸는 민주당, 그들에게 힘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어내는데, 짧은 선거 기간이지만 그들을 위한 어떤 법 개정, 제도의 개선 같이 좀 이야기하고 함께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을 했고요. 네.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뭐 중요한 포인트들 잘 정리해서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네. 새로운 정부에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명칭이 국민화합위원회이기 때문에 예. 소위 비명계 출신의 합류에 또 의미를 많이도 두시고 계시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미를 좀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이 뭐 내란 종식시키고 정권 교체를 하자라고 하는 이 큰 대의에 친명 비명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 내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치 이제 시작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 삼김 정치 청산이었어요. 네. 그 삼김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김들이 정당을 만들고 지역주의 정당을 만들고 또 거기서 보수 행세를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의 정치 해소 또 보수 정치 타파를 얘기하면서 삼김 정치 청산을 얘기했는데, 정권 교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그 김대중 대통령의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지금 이 시대 과제인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 합치고 정말 100% 혹은 200% 이렇게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역할을 구체화하고 계실까요? 박용진이 저 선대위에 결합하는 것 자체가 일단 상징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저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를 하러 가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유독 저를 콕 찍어서 언론인들이 질문도 하고 또 많은 당원들이 박수도 보내주시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뭐 시대 과제, 민주당의 대선 승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제 역할에 박용진도 결합했다. 이재명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나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주고 또 국민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북에 이제 와서 이제 보니까 민주당에 좀 이렇게 서운해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이기겠지 하고 약간 방심하는 분위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또 이제 간절하게 호소하려고 그래요. 만만치 않다. 그리고 박용진처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 되게 힘든 일, 모진 일도 당하고 그랬는데 민주당의 승리,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오죽하면 내가 간절하게 뛰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봐요. 그냥 박용진의 결합이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의 선대위가 공개되고 나서 그 위원장님과 함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분이 권오을 전 의원이시거든요. 이분이 유승민 전 의원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민주당에
그 민주당에 들어올까, 합류할까 이런 관심이 많은데 가능성 있을까요? 뭐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네. 좀 좋다고 봐요. 그럴 일이 있겠어 싶은데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게 또 정치이기는 하죠. 바둑으로 치면 남의 돌 이렇게 쫙 뺏어 와야 이제 이기는 것처럼 그 지금 어쨌든 중원 싸움을 중도 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국민의힘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고 또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일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의 국민 화합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위원장님이 네. 그 보수 쪽에서 혹시 넘어올 만한 인사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 어쨌든 당 지도부가 그리고 후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원래 축구로 치면 그 운동장을 넓게 쓰는 네. 중원을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가 섰고 이재명 후보가 원톱 스트라이커로 앞장서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저는 원래 제가 잘했던 제가 진보정당 출신이니까 네. 레프트 윙의 자리로 가서 멋있는 센터링을 올려주고 이재명 후보가 뭐 멋진 발리슛 혹은 다이빙 헤딩슛 이렇게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아마 어떤 보수적인 인사,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 이런 분들 모셔오고 하는데 더 집중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을 축구에 많이 비교하기 때문에 네, 그 심판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이제 곧 출마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어제 예,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 반명 노선계로 빅텐트를 구성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들과 비교해서 맞상들 좀 계산 좀 해보셨을까요?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종식을 위한 정권 교체 그리고 민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를 하더라도 그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탄 반탄이 나뉘어가지고 그 싸우던 네. 그 국민의힘 에서 한동훈 그러니까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보수 지지층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압도적인 차이가 있지만 선거라고 하는 건 끝내 1대1 양자 대결로 가게 되면 뭉치기 시작하거든요. 양쪽이.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간발의 차이로 승리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하게 호소하고 방심하고 있거나 서운해하고 있는 분들 잘 설득하겠습니다. 어대명이라는 밈처럼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또 어제 또 언론에 한 페이지 장식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의힘 당명을 바꿔라라고 말씀하시는 등 보수계도 빅텐트 합류 가능성도 던지셨어요. 안 서운하실까요? 제가 서운할 건 없고 선을 좀 넘어가시는구나 이런 생각. 정치의 선을 좀 넘어가셨다. 그 정치의 선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선을 넘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민주당에서 총리도 하고 그렇죠. 도지사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 더 멀리는 국민의힘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거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상식을 깨는 상식선을 넘는 선을 넘는 그런 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매우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의 개헌을 또 내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개헌에 좀 소극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유가 뭔지 당 안에서 혹시 이견이나 뭐 다른 생각들이 좀 있을까요? 개헌은 저는 뭐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만큼이나 시대적 과제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들어서기 시작했으니까 네. 국민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개헌의 내용, 방향,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그 어떤 안정적인 정치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그걸 당연히 이렇게 제시하고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헌법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맞춰 입었던 옷을 대학교 입학하면서 아직도 걸치고 다니려고 하는 것처럼 어색하게 짝이 없고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역민을 위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호남권 메가시티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자치도인 전북에게는 조금 애매한 공약이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는데 위원장님도 전북 상황을 잘 아시니까 전북은 어떻게 좀 구상을 해 나가야 할까 이거 좀 여쭙고 싶거든요. 호남권 메가시티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지금 광주하고 전남은 행정통합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얘기도 진행이 됐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북은 저는 사실은 홀로 설 수 있는 걸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묘하게 이중 소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호남 저발전 상황에서의 소외가 있고 또 호남 내에서도 광주 중심의 그러니까 전략 수립에 또 소외가 있어서 이중 소외가 있거든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사실 이름만 바뀌었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권한 이행 그리고 재정의 뭐 그 지원, 법률적 지원, 뒷받침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안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면에서 그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좀 맹렬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대선 때마다 선거 때마다 그놈의 새만금 얘기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30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새만금. 근데 새만금이 약간 누더기가 됐어요. 이 정부에서 이만큼 조금, 저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원대한 가능성의 땅이 그냥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땅으로 지금 변해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북 도민들의 바람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호남에서 전북에서 표만 받아가지 말고 그 전북 발전에 대한 좀 이렇게 그랜드 플랜을 여기 정치인들과 함께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엔 대선 승리 따로, 전북 발전 따로 이게 아니라 그 대선 승리와 전북 발전이라고 하는 이 전략과 계획을 그야말로 그냥 새끼줄 꼬듯이 이렇게 단단히 엮어나가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 약속을 뭐 그냥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를 구체적인 플랜까지 딱 제출받는 걸로 하시고 우린 이거 해주면 90%, 99% 지지해 줄게. 이런 서로의 그런 딱 그 각오와 뭐 미래 공유가 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니까 맨날 전북은 호남은 민주당한테 표만 주고 홀대 받는다는 얘기 또 따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가장 안심하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후보들 많이 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우리를 소외시켰네 이런 평도 많은데 압도적 지지가 당연히 뒷받침되기도 합니다.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번 선거에서? 저는 안심 지역이 아니라 방심 금물 지역이라고 봐요. 그 민주당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서운해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나 저러나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의 민심이 광주를 가봐도 그렇고 이제 전북을 와서 봐도 그렇고 이전하고 달라요. 그 시대도 달라졌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무조건 무슨 프로야구 자기 응원팀 지지하듯이 그렇게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끼줄 꼬듯이 단단하게 서로 엮어야 되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해 주니까 호남이 저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이준석이 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대구 가서 얘기했어야지. 대구도 저발전된 상황인데 힘든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와서 우리 호남 시도민들 자존심 확 긁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을 거냐 민주당이. 여기는 방심 지역이냐.
마음 놔도 되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달라졌고 인식도 많이 변화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민주당을 지지했더니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도록 민주당이 달라져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 선대위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인터뷰 감사드리고 예.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흠뻑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죠.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 박용진 위원장 만나봤습니다.